비밀의 화원 제6장 침대 속의 유령 콜린. 메리는 비가 억수같이 퍼붓고 무서운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밤에 또 그 이상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건 바람소리가 아니야. 지난번에 들었던 그 울음소리가 틀림없어. 무슨 소리인지 알아봐야겠어. 모두들 잠들었을 테니 메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초를 들고서 살그머니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는 너무나 길고 캄캄했지만 메리는 지난번에 메들록 부인과 마주쳤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침침한 촛불을 들고 더듬더듬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희미한 울음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메리는 울음소리를 따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테피스트리가 드리워진 문이 보였습니다. 문을 지나 복도의 어느 방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누군가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린아이가. 메리는 조심조심 다가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고풍스러운 가구가 놓여있는 커다란 방에는 따스한 벽난로, 수놓인 실크 커튼, 4개의 기둥으로 된 침대가 있고 침대에는 한 남자아이가 누워서 신경질적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상아처럼 하얗고 야윈 얼굴에 눈이 퀭해 보였습니다. 메리가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조그맣게 속삭였습니다. 넌 누구니? 유령이야? 메리도 겁에 질려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그러는 넌 누구니? 아니, 난 콜린 크레이븐이야. 넌 누구니? 난 메리 레녹스야. 크레이븐 씨는 우리 고모부야. 그분은 우리 아버지인데? 뭐? 고모부한테 아들이 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는데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줬지? 이리 가까이 와봐. 콜린이 말했습니다. 메리가 침대로 다가가자 콜린이 손을 뻗어 메리를 만졌습니다. 너 진짜 사람이구나? 하지만 난 진짜 같은 꿈을 자주 꾸거든. 너도 그런 꿈 가운데 하나일지 몰라. 내가 진짜란 걸 알 수 있도록 너를 살짝 꼬집어 줄게. 그런데 넌 어디서 왔니? 내 방에서 바람이 하도 불어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네 울음소리가 들렸어. 왜 울었니? 잠을 잘 수가 없었어. 머리도 아팠고. 네 이름이 뭐였는지 다시 말해줘. 메리 레녹스야. 얼마 전에 여기 왔는데 얘기 못 들었니? 아무도 말을 못했겠지. 내가 알았다면 난 네가 날 보게 될까봐 걱정했을 테니까. 난 누가 나를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걸 싫어하거든. 그걸 가만두지도 않고. 왜? 메리가 점점 더 알쏭달쏭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난 언제나 이 모양이니까. 아버지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 떠들어대지 못하게 해. 난 오래 살지도 못할 테지만 산다고 해도 곱사등이가 될 거라고 아버지가 나를 끔찍히 싫어하셔. 정말 괴상한 집이야. 모든 게 다 비밀이라니. 방도 뜰도 모두 잠겨있고. 너도 그래. 사람들이 널 내내 방에 가둬둔 거니? 아니야. 내가 나가고 싶지 않아서 이 방에만 있는 거야. 밖에 나가면 너무 피곤하거든. 메리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시기도 하니? 콜린의 얼굴에 분노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니, 내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싫어해. 메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고모가 돌아가셔서 고모부는 뜰도 미워하지. 뜰이라고? 아, 그냥 고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좋아했던 어떤 뜰 이야기야. 넌 늘 여기서 지내니? 런던에서 나를 진찰하러 온 의사가 밖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라고 했지만 난 싫어. 여기 처음 왔을 때 나도 그랬어. 사람들이 너를 보는 게 싫다면 나도 이만 갈까? 아니, 내가 가면 난 내가 정말 꿈이었다고 생각할 거야. 네가 진짜라면 거기 앉아서 얘기해봐. 네 얘기가 듣고 싶어. 메리는 침대 옆 탁자에 촛불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콜린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요. 인도와 항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콜린이 물었습니다. 넌 몇 살이니? 10살. 너랑 같아. 내 나이를 어떻게 알아? 네가 태어났을 때 그 뜰의 문을 잠그고 열쇠를 땅에 묻었잖아. 그 문은 10년 동안 잠겨 있었고. 뭐? 대체 어떤 뜰이 잠겨 있었다는 거야? 고모부가 싫어하는 뜰이야. 고모부가 문을 잠그고 열쇠는 어디다 묻어버렸어. 그래서 10년 동안 아무도 그 뜰에 들어갈 수 없었고 뜰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게 되었지. 콜린도 숨겨진 뜰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게 하겠어. 모두들 나를 즐겁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혹시 내가 살 수 있다면 그 땅은 내 것이 된단 말이야. 모두 그걸 알아. 그런데 넌 그 뜰을 보고 싶지 않아? 메리가 기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보고 싶어. 나도 그래. 나도 내가 뭔가를 정말 보고 싶어 할 줄은 몰랐어. 난 땅에 묻힌 열쇠를 파내서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 사람들에게 휠체어를 밀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갈 거야. 메리는 마침내 소리쳤습니다. 아,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사람들을 시켜서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다시는 그곳이 비밀이 될 수 없단 말이야. 비밀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니? 만일 우리가 그들에 들어가는 문을 아무도 모르게 찾아낸다면 우리는 우리만의 비밀 장소를 갖게 되는 거잖아. 우리가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어 죽어있는 그들을 살아나게 한다면. 콜린이 갑자기 말을 가로챘습니다. 뜰이 죽었어?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면 곧 그렇게 될 거야. 지금 땅속에서 연두빛 싹이 올라오고 있거든. 봄이 오고 있으니까. 봄이 오고 있다고? 그게 어떤 건데? 난 아파서 방에만 누워있어서 볼 수가 없어. 그건 비 온 뒤에 햇살이 빛나고 온갖 것들이 땅속에서 흙을 밀고 나오는 거야. 우린 그 비밀의 화원에 들어가서 온갖 꽃과 나무가 커가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그들을 가진 게 우리 비밀이라면 얼마나 근사하겠니? 난 비밀을 가져본 적이 없어. 내가 어린이 될 때까지 못 산다는 것만 빼고는. 하지만 난 이 비밀이 정말 더 마음에 들어. 메리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사람들을 시켜서 뜰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내가 널 데리고 갈 방법을 찾아볼게. 네 휠체어를 밀어줄 남자아이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끼리만 나갈 수 있어. 그렇게 되면 그들은 언제나 우리들의 비밀의 화원이 되는 거야. 콜린도 꿈꾸는 얼굴로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메리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콜린에게 붉은 가스물새와 정원새 뱀노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콜린이 메리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저기 벽난로 위에 있는 분홍색 실크 커튼 보이지? 거기 달려있는 끈을 당겨봐. 메리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끈을 당겼습니다. 그러자 실크 커튼이 걷히면서 웃고 있는 여자의 초상화가 드러났습니다. 금발머리를 파란 리본으로 묶고 있는 여자는 콜린과 꼭 닮은 잿빛 눈에 웃음을 가득 머금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야.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는지 몰라. 만약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내가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을 거야. 일찍 죽지도 않을 테고.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까지 미워하지 않았을 테고. 아마 내 등도 튼튼했을 테지. 다시 커튼을 쳐줘. 저분 눈이 내는 거 똑같아. 그런데 왜 커튼으로 가려놓니? 콜린은 몸이 거북한지 움찔하며 말했습니다. 나를 보고 있는 게 싫어. 나는 아프고 속상한데 어머니는 늘 활짝 웃고 있잖아.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메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여기 왔다는 걸 알면 메들록 부인이 어떻게 할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난 메들록 부인에게 네가 날마다 여기 와서 나한테 이야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겠어. 하지만 네가 온 걸 잠시 비밀로 할 테야. 너 마사 알지? 마사가 저쪽 방에서 자는데 네가 언제 여기 오면 좋을지 마사가 일러줄 거야. 메리는 그제야 울음소리에 대해 물었을 때
마사가 왜 그렇게 허둥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콜린은 하품을 하며 수줍게 말했습니다. 내가 잠들 때까지 있어줄래? 그래, 눈을 감아. 인도에서 내 아야가 했던 대로 해줄게. 메리는 침대 위에 몸을 숨기고 콜린의 손을 토닥거리며 나지막히 아야가 들려주던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마침내 콜린이 눈을 감고 고운히 잠들자 메리는 가만가만 촛불을 들고 살그머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린 라자. 마사, 난 그 울음소리가 뭔지 알아냈어. 콜린을 찾았다고. 다음날 오후 메리는 마사를 불러 말했습니다. 마사는 겁에 질려 얼굴이 빨갛게 된 채 울먹였습니다. 아휴, 제가 아가씨한테 입도 뻥끗 안 했는데 어쨌든 아가씨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생겼네요. 마사, 넌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아. 콜린이 날 보고 좋아했어. 나한테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고 자기 어머니 초상화도 보여줬어. 잠들 때까지 내가 자장가도 불러줬는걸? 마사는 놀라서 벌어진 힘을 다무지 못했습니다. 그때 종이 울렸습니다. 마사는 방에서 나갔다가 10분도 안 돼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가씨가 도련님을 완전히 바꿔놨나 봐요. 도련님이 간호사한테 6시까지 나가 있으라고 하고는 저에게 살짝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아가씨를 빨리 데려오라 하셨어요. 메리는 서둘러 콜린의 방으로 갔습니다. 벽난로에는 불이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낮에 보니 깔개며 벅거리와 그림, 벽에 늘어선 여러 가지 책들 때문에 방이 온통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콜린은 공단 쿠션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와. 아침 내내 네 생각했어. 나도 너를 생각했어. 마사가 메들록 부인이 알면 쫓겨날 거라며 겁을 내고 있어. 옆방에 가서 마사 오라고 해. 콜린은 메리가 마사를 데려오자 와들와들 떨고 있는 마사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내 일이지? 안 그래? 네, 도련님을 기쁘게 하는 게 제 일입니다. 메들록 부인도 그래야 하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메리를 데려오라고 한 걸 메들록 부인이 알아도 널 쫓아낼 수는 없을 거야. 그러니 안심하고 가보렴. 콜린이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마사가 몇 번이나 저를 꾸벅하며 나가자 콜린은 메리가 이상한 눈빛으로 자신을 빤히 바라보는 걸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보니? 첫째로 나는 내가 인도에서 본 소년 라자와 같다고 생각했어. 온몸에 루비랑 에메랄드랑 다이아몬드를 주렁주렁 달고 있던 라자는 꼭 네가 마사한테 하듯이 말했어. 두 번째는 네가 디콘하고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어. 디콘이 누군데? 마사의 동생이야. 12살인데 인도의 원주민들이 뱀한테 그러는 것처럼 여우랑 다람쥐랑 새들한테 마법을 걸 수 있어. 개가 피리를 불면 동물들이 다가와 그 소리를 들어. 여우랑 수달이 어디 사는지도 알고. 그리고 황무지에서 자라고 사는 모든 것들을 알아. 개는 황무지를 좋아하니? 그럼. 그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수천 가지 사랑스러운 것들이 그 속에서 자라나. 수천 가지 작은 동물들이 그 속에서 굴을 파고 둥지를 틀고 짹짹거리며 노래하지. 햇빛은 반짝반짝 빛나고 가시금작하는 꿀처럼 달콤한 냄새를 풍기고. 황무지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지만 난 갈 수 없을 거야. 머지않아 죽게 될 테니까. 모두 내가 그러기를 바라고 있어. 콜린은 어두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메리는 콜린이 자꾸 죽는다고 말하자 와락 화가 치밀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하인들, 내 주치인 크레이븐 박사도 그렇고. 크레이븐 박사는 우리 아버지의 사촌이야. 그래서 내가 죽으면 자기가 미셀스 화이트를 차지하고 부자가 될 테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걸?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바랄 거야. 난 고모부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너에게 살고 싶은 마음을 느끼게 해줄 아이는 바로 디콘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죽는 이야기는 하지 말자. 난 싫어. 메리는 콜린에게 디콘에 대한 이야기며 오두막집에서 일주일에
16실링으로 살아가는 14 식구와 황무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창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크레이븐 박사와 메들록 부인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둘은 메리와 콜린을 보고는 뒤로 넘어질 듯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오! 이런 맙소사! 이게 무슨 일이지? 어린 라자는 조금도 겁내지 않고 말했습니다. 얘는 내 사촌 메리 레녹스예요. 내가 이리 와서 함께 이야기하자고 불렀어요. 앞으로도 메리는 언제든지 내 방에 와서 이야기할 거예요. 크레이븐 박사가 콜린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나치게 흥분한 것 같구나. 흥분하면 몸에 안 좋단다. 메리 덕분에 난 좋아졌어요. 어젯밤에도 메리가 나랑 같이 있어주고 내게 인도 자장가를 불러주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난 더 좋아졌어요. 이제 메리와 차를 마시고 싶어. 어서 차를 가져와. 저 아이가 대체 콜린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크레이븐 박사도 메들록 부인도 아무 말 없이 물러갔습니다. 콜린과 메리는 간호사가 가져온 차를 마시며 또다시 인도 이야기며 라자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침내 일주일이나 내리던 비가 그치고 하늘이 다시 파랗게 개었습니다. 메리는 아침부터 후다닥 옷을 입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모든 게 달라졌어. 풀도 더 파래지고 사방에서 잎이 나왔어. 파란 새순도 보여. 오늘 오후에는 디콘이 올 거야. 메리가 담쟁이 덩굴 아래에 숨어있는 문에 닿았을 때였습니다. 벌써 붉은 머리 아이가 무릎을 꿇고 일하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 디콘, 이렇게 일찍 왔어? 나는 햇님보다 더 먼저 일어났어요.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어떻게 침대에 누워있겠어요? 해가 뜨니까 황무지가 야단이 났어요. 둥지를 들고 노래를 하고 향기를 내뿜고요. 아 디콘, 나는 너무 행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 메리도 신이 나서 팔짝팔짝 뛰며 소리쳤습니다. 디콘이 옆에 있던 동물들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이건 새끼 여우랍니다. 이름은 캡틴이고요. 이 녀석은 수투예요. 까마귀도 여우도 메리를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메리도 그런 녀석들이 무척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디콘은 메리에게 죽은 것처럼 보이던 장무기 가지에서 새순이 난 걸 보여주었습니다. 두 아이는 신이 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꽃잎에 잎을 맞추고 코를 땅에 대고 킁킁거리며 따뜻한 봄 향내를 들이마셨습니다. 가만히 보니 붉은 가슴물새도 제적을 만나서 제제거리며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메리가 물었습니다. 저기 너 콜린에 대해 아니? 나 걔를 만났어. 이번 주에는 날마다 걔랑 얘기하러 왔어. 콜린은 자기가 아프고 죽어가고 있다는 걸 내가 잊게 해준대. 정말 잘 됐네요. 사실 크레이븐 주인님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곱사등이가 될지도 모르는 아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디콘은 잠시 여우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도련님이 이곳에 오게 되면 등에서 혹이 튀어나오는 걸 걱정 따윈 안 해도 될 텐데요. 장미꽃 봉우리가 터지는 것도 보고 그러면 몸도 튼튼해질 테니까요. 맞아, 의사도 그 애가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한다고 말했거든. 그럼 도련님을 이곳으로 데리고 나와요. 난 휠체어를 아주 잘 밀 수 있을 거예요.